날씨 뜨겁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제 곧 더 뜨거운 한여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한번 풀 냄새를 좀 맡으면서 인생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디 보자. 인생이 참 저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오다 주웠습니다. 왜요? 뭐 이상한가요? 죄송합니다. 과한 설정이었죠? 안녕하세요. 프레덜러 K 채널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제품 K808 백호가 되겠습니다. 수출명 화이트 타이거고 현대로템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차륜형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요즘 제가 따끈따끈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제품도 아카데미에서 2025년 발매한 비교적 뜨뜻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장갑차라 이미 완성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매력이 철철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노인, 손자, 며느리까지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용물을 잠시 살펴보면 부품 확인 했다 치고요. 전 공군 출신이라 잘 모르지만 부대 마크와 숫자 등이 새겨진 데칼이 한 장 들어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간단한 포트 해칭과 관측창에 적용할 수 있는 편광 스티커가 감사하게 제공되고요. 고무 타이어도 맛있게 포함되어 벌써부터 흥미를 돋게 하는데요. 이 차량의 포인트는 8개의 바퀴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런너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부품수가 많지 않아 조립 난이도는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합니다. 차량의 상하부의 디테일이 매우 훌륭한데요. 하부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대형 우주선 표면처럼 아름다움을 선사하고요. 상부에도 선명하게 표면이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옆면과 뒷면도 세부 사항들이 멋지게 새겨져 있고 하부 자체의 부속물들도 그 정밀함이 눈에 띄게 훌륭합니다. 화면에서 보듯 플라스틱 재질도 느낌이 좋습니다. 주로 하부 차체 조립에 사용되는 런너인데 2장이 사이좋게 제공되고 이 부분이 조립의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죠. 배치도 예술적으로 잘 정리된 느낌입니다. 제가 F라 느낌적인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런너는 총 5장이 되겠군요. 폴리 부품도 들어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설명서는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설명서가 많은 이유는 그림이 큼지막해서 그런 거라 조립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으시고요. 그림은 흑백 명암을 이용하여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품도 많지 않아 조립 과정에 빼먹을 만한 과정은 줄어들었고요. 그대로 따라가면 갓난아기까지 벌떡 일어나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컬러 설명서 아주 좋아요. 데칼과 도색에 대한 정보는 좌우 상하 시점에서 잘 그려서 표현을 해줬고요. 덕분에 위장무늬 배치에 대한 파악을 손쉽게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벌떡 일어나 지렁이를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도색과 마크 작업의 종류는 3가지 버전이 들어있으니 취향, 기분, 바이오리듬에 따라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리듬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바이오리듬은 엉터리라고 하니 그냥 기분에 따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얼른 구매하고 싶으시죠? 국뽕이 차오르는 K808 멋지게 완성하고 싶은데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부터 조립을 해야겠습니다. 울퉁불퉁한 하부면이 이 차량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부 옆면도 그냥 냅다 붙이면 디테일이 살아나는 구조로 준비를 해줬네요. 이 장갑차의 하부는 모노코크 구조로 대인지뢰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형은 플라스틱이라 그런 능력은 없으니 너무 조화라 하시면 안되고요. 하부 자체의 조립 과정은 정말 재미나지만 화면에서 이 과정을 모두 함께 느끼기에는 부족하니 짤막하게 진행을 해봅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조립하기 쉽고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궁합 설계를 매우 훌륭하게 해놨네요. 대부분의 차량 모형을 보면 하부의 디테일이 훌륭한데요. 결과물에서는 바닥면에 기어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 디테일을 만끽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행히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째려볼 수 있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내부에 이 연결 로드를 조립하면 바닥면 앞바퀴 두 쌍이 나란히 무슨 지네다리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오메 징그러움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바로 이 램프들인데요. 투명 부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출시켜놨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모형을 조립하는 대상자들을 광범위하게 설정해놨는지 그냥 냅다 칠하라고 이렇게 설계를 했나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램프를 LED로 표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갈증을 충족시키고 저도 좀 있어 보이려고 디테일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램프를 조금 움푹하게 파주는 것으로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이지만 눈가리가 막 빠지도록 과격한 단어를 쓰는데요. 눈님이 티 나오도록 집중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까지 붙박이로 사출된 부품을 보며 한숨을 쉬고 말았는데요. 꼭 아카데미는 2% 부족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눈님이 티 나오도록 깎아주었고요. 우리는 여기에 LED 램프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램프와 전선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죽을 뻔했습니다. 진정하고 구멍을 뚫어 봅니다. 헤드램프는 마침 그럴듯한 LED 대가리 LED 머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어 거기에 맞추니 상당히 만족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을 켜보니 이건 대만족인데요. 나 고수인가? 옆에 있는 램프는 당연하게도 꼭 맞는 제품이 없겠죠. 역시 구멍부터 뚫어주고 마이크로 LED 램프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램프는 알리알리 알라숑 같은 사이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전선이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거해 주었습니다. 앞길을 막으면 무조건 뚫고 지나가는 정신으로 이러한 몇 군데 부분들은 드릴 작업으로 해결해 줬습니다. 이제서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런 개조에 능숙하지 못한 손모가지를 달고 있습니다. 물론 머리도 그렇지 못한 곳을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같은 전선 배치는 전혀 숙달된 상태가 아니기에 전선들은 마치 귀신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채고 싶을 정도로 난잡한 배선 정리를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미리 설계도를 그리고 정밀 측정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건지 깊은 고뇌를 해보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전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글루건을 사용해서 대충 고정을 시켜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글루건 덩어리가 어마어마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구멍을 뚫어 심어준 LED는 그냥 두면 흉측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 부분 위에 클리어 레진을 마치 글라스처럼 메꾸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모형이었지만 저는 이미 이를 벌려버렸습니다. 이제 램프 어셈블리를 차체에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립이 끝났어야 하지만 이런 작업으로 세워라 내워라 하며 작업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이 K808 눈알은 정말 멋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매력에 눈알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드디어 차체를 덮어서 전선을 가릴 수 있게 되었고 앞면에 마스크를 씌우듯이 입을 가리면 정말 백호의 눈알은 저를 째려보듯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뭘 봐 임마. 차량 뒷문은 열리고 닫힐 수 있게 하고 싶지만 그렇다간 이 모형을 올해 안에 완성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은 던져버렸고요. 이런 모든 부분을 봉합하기 전에 전선을 바닥으로 사정없이 우겨 넣어 봅니다. 저는 이 램프들을 충전기를 통해 전원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건전지를 몸체 안에 넣을까도 고민했지만 안에는 바퀴를 동시에 움직이는 아까 그 로드가 마음에 걸렸고요. 장식장에 들어갈 이 장갑차 내부에 건전지가 잠들다가 썩어 문드러지는 꼴을 보기 싫었습니다. 애칭과 편광 스티커가 보이는데요. 포토 애칭은 차체 상부 공기 순환구와 물 위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워터제트 추진기의 구성품의 디테일에 사용됩니다. 애칭 작업은 상당히 간단하죠. 이 차량은 수상에서 시속 8km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옆면에도 LED가 심어지기 때문에 구멍을 미리 뚫어주고 조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동생격인 6륜을 가지고 있는 장갑차인 K806은 워터제트 기능이 없고 수상주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면 저 같으면 K808을 사서 타고 놀 것 같습니다. 보병실이 있는 상부에는 좌우로 열리는 대형 해치들이 있는데 보병들이 해치를 통해 경계나 사격을 할 수 있고 장시간 탑승에 대한 내부 공기 순환 및 비상 탈출구 역할을 합니다. 이 차량에는 승무원 2명과 무장보병 9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4개씩 총 8개의 연막탄 발사기가 있어 차폐용 연막과 적외선 및 레이저 차단으로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부분은 조종수의 위치로 머리를 내밀어 전방을 주시하며 주행을 할 수 있고요. 해치를 닫고 내부에서도 모니터나 해치에 설치된 잠방경을 통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포트 해칭이 장착되는 이 그릴은 전방의 소순 부품과 평탄화된 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수상 운행 시 그릴 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날 기분이 업되었는지 펼쳐진 부품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때는 멋있어 보여서 그랬습니다. 파도막이를 펼칠까 하다가 이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접은 상태로 조립을 했는데 여러분은 꿈을 펼쳐보시죠. 자잘한 부품은 몇 개 없습니다.
식은 죽을 한 번에 드링킹할 정도의 속도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종수 해치 바로 우측 뒤편에 단차장 해치가 있는데 해치를 닫아도 360도 주변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복합 전망경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해치 주변에는 단차장이 상반신을 내밀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삥 둘러서 방탄판이 든든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해치에는 K808의 주 화력인 K6 중기관총 또는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거치할 수 있고 회전식 총탑을 돌릴 수 있는 레버로 총탑을 회전시킬 수 있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장갑차의 조립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이 녀석의 밑바닥을 통해 나온 LED 선들을 이제 회로판을 사용해서 연결해야 합니다. 각 LED는 3V 정도의 전압으로 작동되는데 유색의 LED는 이보다 낮은 전압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또한 깜빡이는 램프는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하는 등 각 램프에 공급되는 전류는 불규칙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전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태로 그냥 건전지나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전류는 흘러가기 쉬운 곳으로 집중되어 일부 LED에 전압이 폭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은 LED 램프가 나가버리는 초비상 사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는 테스트 중에 몇 개의 LED가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알랑가 몰라 사이트에서 여유분을 구매해 놨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수습했지만 이 램프에 각각 적당한 양의 저항을 달아주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로판은 스위치, 저항, 전원 공급용 C타입 커넥터가 배치되었습니다. 옆풀떼기에 박은 LED 램프 위에 UV 레진을 발라주었고요. 또 하나의 고민거리는 장갑차 양옆에 설치되어 있는 결방용 벨트였습니다. 이 벨트를 표현하는 부품이 너무 두껍고 이질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장착하는 것은 고수된 입장에서 용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차체에 표현된 고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주는데요. 모형 작업은 눈알이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눈알을 빼서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일일이 구멍을 뚫어 주는데 참 쉬웠습니다. 이 구멍으로 벨트를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반도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초정밀 초미세 구멍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또 한 번 돌을 닦는 심정으로 작업을 해 나갔고요. 벨트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가지 재료를 머릿속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나판을 얇게 눌러 펴서 초박형 나판을 길게 잘랐을까? 아니면 알루미늄 호일을 얇게 잘라서 표현할까? 아니면 초등학교 가방에 벨트를 잘라서 훔쳐올까? 하는 상상을 하다가 결국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적당한 넓이의 마스킹 테이프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을 아까 뚫은 고리에 우겨 넣는 것이 힘든 것이 접착력이 있다 보니 이리저리 달라붙어 작업이 쉽지 않고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난이도는 아니지만 참 쉬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머를 하는데 열심히 보고 계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마스킹 테이프 벨트는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품으로 제공된 이질감 넘치는 벨트를 2개 붙여서 사각 단면 도구를 만들고 여기에 와이어를 돌돌 감아서 사각형의 고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참 어설픈 기술이지만 제 능력은 여기까지라 더 많은 것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십니다. 이 벨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는 것도 실패했고 제 실력의 한계에 맞춘 디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장면을 참고하여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비웃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오늘 마스킹 테이프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벨트가 팽팽하게 매달려 있고 나머지 끈은 돌돌 말려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완성해야 고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죠. 이렇게 돌돌 말린 마스킹 테이프로 튀김옷을 입혀 식용유에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도너츠가 먹고 싶군요. 이 벨트 묶음을 어설픈 고리 위에 잘 붙여주면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잘 붙여놔도 덜렁거리는 것이 결국은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이 고리는 앞으로 장갑차 옆면을 잡고 작업하는데 상당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떨어집니다. 거의 말초신경 예민 트리거입니다. 제가 만들어버린 조립 과정의 각종 난관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장갑차의 조립이 마무리되어 가고 도색에 앞서 램프 대가리를 마스킹 졸로 덮어주도록 합니다. 도색 이후에 이 부분에 별도로 색칠을 해줘야겠죠. 또 하나 남았네. 헤드램프 가드도 너무 두꺼워요. 샤갈을 모르시나요? 역시 이 부분을 고수의 눈으로 발견하고 제거하고 수지침에 사용되는 한방침을 꺼내봤습니다. 아주 적당한 굵기의 안성맞춤 같습니다. 안성탕면이 먹고 싶구만. 나중에 제가 디테일업한 부분들은 별도의 제품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제가 디테일업한 것 중 이 부분이 최고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도색을 하면 되겠죠? 블랙 프라이머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도색을 시작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장갑차를 숯 껌댕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는 뇌를 꺼내놔도 됩니다. 어때요? 많이 까맣죠? 요즘은 회색 프라이머를 잘 안 쓰게 되는데 검정색 프라이머가 대세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린을 덮어야 하는데 저는 이번 모형을 라토 3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왠지 멋있어 보여서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블랙 프라이머보다는 회색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로 같은 경우 단차나 접합선을 다듬고 처리한 후 표면을 확인하기 위해선 블랙보다는 밝은 색인 회색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단차나 접합선의 수정 상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고민거리인 어떻게 하면 위장 무늬를 잘 그릴 수 있을까죠? 표면에 장애물이 없는 관계로 연필로 미리 도안을 해봤습니다. 에어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려면 무수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불과 반백년밖에 못 살아봐서 아직 그런 경지에 오르지 못했고 모형 나이는 더더욱 초년생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 부분에 배낭을 달고 싶었습니다. 뭔가 또 있어 보이기 위해서죠. 사실은 이 부분의 벨트 구현을 까먹었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던 액세서리를 매달라고 하늘이 주신 기회로 여기고 2개를 붙여주었습니다. 위장무늬로 나토 블랙을 집어듭니다. 위장무늬를 선명하게 그리기 위해선 에어브러쉬 압력 조절이 중요한데 이는 가지고 있는 에어브러쉬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는 부드럽게 분사되고 도료가 부서져 뿌려지지 않는 편입니다. 잠깐 공백기가 있어 위장무늬 그리는 스킬이 감퇴되었는데 몇 번을 그려보니 압력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압력은 1 이상 맞춰야 도료가 손쉽게 분사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깨달은 기쁨에 냅다 다음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위장 3색이라 요것만 칠하면 끝이네? 하는 마음에 이상하게 위장무늬가 잘 칠해지고 마음에 들지 뭡니까? 이건 나토 3색이 아니라 국군 위장무늬 4색용 갈색이지 뭡니까? 자, 다시 브라운을 집어들고 차분히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까불다 망칩니다. 에어브러쉬의 특성상 아무리 잘 칠해도 경계면이 조금은 뭉개집니다. 제 스킬의 문제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심하면 위장무늬가 전체적으로 번져 보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브러쉬를 오래 뿌리면 에어브러쉬 주둥아리에 찐득이 같은 것이 생겨 선명하고 날카로운 무늬를 만드는데 방해를 하곤 합니다. 이럴 땐 앞대가리를 신나게 한번 씻어주어 방해물이 없는 상태에서 분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밝은 색은 경계면이 뭉개졌을 때 두드러지게 티가 나는데 이럴 땐 여러 번 이전 색상을 사용하여 경계면을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론적 설명은 장황하게 했지만 있다고 결과물인데 만족하시나요? 위장무늬가 완성되었으니 또 커다란 작업 난관이 지나간 거고 세부적인 붓도색을 곁들여야 하겠죠. 위장무늬에 덮여 어디로 갔나 벨트야 벨트를 살려줍니다. 미세한 부분에 붓도색을 할 때 공복에 하시면 손모가지가 후덜거려 작업이 곤란하니 밥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벨트, 배낭, 삽, 도끼, 기타 등등 몇 가지 세부 도색을 진행해야 멋있습니다. 우리의 8개 타이어는 타이어 블랙으로 도색을 해놨는데 몰랐죠? 그 위에 에나멜 브라운을 뿌려 흙먼지를 표현합니다. 이번 모형은 거의 공장 출하 버전으로 완성하려 합니다. 웨더링은 자제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모두 반짝반짝 광이 나는 클리어로 덮어서 표면을 보호합니다. 이럴 때 신호를 좀 많이 타서 백화 현상을 막아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유광 클리어를 발라주면 참 멋대가리 없는 모형이 됩니다. 이게 뭐니 이게? 하지만 우리는 작업 과정 중이고요. 데칼을 붙이면 됩니다. 데칼은 매우 다루기 쉬운 두께고 인쇄 상태도 훌륭합니다. 깃발도 있고 태극기도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뒷차에게 경고를 주시려면 추월금지를 붙이세요. 데칼은 몇 개밖에 활용이 안 되니 나머지는 남겨뒀다 국 끓여 드시면 되고요. 고증 같은 것은 잘 모르는 저에게 마음에 드는 데칼을 냅다 붙인 상태입니다. 안전 표식 같은 포인트가 마음에 드네요. 다시 그 위에 유광 클리어를 덮어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모형은 깔끔한 상태로 완성하려 합니다. 제가 앞전 모형들을 너무 더럽혀서 완성한 것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기 위해 이 모형을 난생 처음 깔끔한 버전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악센트들은 드러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들은 생략되기보다는 자중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에나멜로 먼지를 표현한 타이어 기억하시죠? 바닥면을 굴러가는 부분은 먼지가 닦였다가 치고 이 부분을 닦아서 지웁니다. 드디어 타이어를 장갑차에 장착할 수 있어요. 샤갈! 여기서는 샤갈이 아닌가? 아무튼 우리 장갑차에 가장 뽀대나는 바퀴 8개가 장착이 됩니다. 이 8개의 휠이 전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답니다. 유광을 뿌린 후 더럽게 못생겨진 우리의 장갑차 K808은 무광의 세례를 받고 나면 다시 뽀대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끔 자신의 차량을 무광도색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매력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장갑차의 무광은 위장 무늬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이제 눈꺼풀에 낀 눈곱을 떼듯이 마스킹조를 떼어낼 시간입니다. 우리의 백호 아름다운 눈 좀 봅시다. 뒤에도 먼곱이 끼었는데 그것도 떼내어줘야죠. 뒤에는 똥곱인가? 그 다음은 차체에 박혀있는 볼트 헤드를 일명 볼트 대가리죠. 오늘 대가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것을 하이라이트 해줄 시간입니다. 요것이 사실 실제 차량에는 위장 도색으로 덮여 있겠지만 공장 출하 버전에서는 위장무늬 도색 이전 그린 색상에 강렬하게 은빛으로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너무 과장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유화 물감으로 어두운 색을 만들어서 볼트 헤드, 일명 뭐라고요? 볼트 대가리. 죄송합니다. 애들도 보는데 유화 물감으로 핀워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화는 참 오랜만에 집어드는데요. 이 유화로 여기저기 디테일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붓세척제를 사용해서 과한 부분을 터치하고 뭉개고 진정시키고 자제하고 스무스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테나가 이 모형에 안 들어있는 건 아시죠? 기존 안테나 마운트를 제거하고 여기에 구멍을 뚫고 사용할 것은 바로 또 똥방침입니다. 이 녀석은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바로 위를 잘라서 안테나 마운트에 꽂아주고 그 남은 스프링을 적당히 잘라서 침에 꽂아서 내려주면 그럴싸한 안테나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 단계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이드 밀러인데요. 제가 모형용 거울 스티커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거울을 부숴서 달아줄 수도 없고요. 그냥 주방에 몰래 가서 쿠킹 호일을 뜯어왔습니다. 은색으로 칠하는 것보다 제 얼굴이 더 잘 보여서죠. 미리 미러용 스티커를 구비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제공되는 편광 스티커를 붙여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20분이 훌쩍 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상당히 가볍게 진행을 했는데 몸무게는 많이 나갑니다. 재밌는 장면은 없었지만 제 입이 가벼우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비교육적 단어를 들먹거리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모양에 나름 디테일을 추가했더니 화면은 단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